자,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수원지검 앞에 연좌농성하셨어요. 이 땡볕에. 저게 도대체 아따. 왜 저러신 거예요? 왜 저러신 거예요? 우리 저 푸나님께서 연좌농성이라 그러시네. 연좌농성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 조중동에서 쓰는 말이고. 아니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긴 뭐라고 해야 돼요? 한동훈 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저걸 뭐 들어 누웠다고 그러세요. 뒤로 들어 누웠다고. 연좌는 지금 연속해서 앉아 있다는 소리잖아요. 연좌. 그렇죠. 근데 저거는 수원지검장한테 우리가 좀 면담 요청을 했는데 어디 식당 자기들 그 무슨 식당 홀 이름 붙여져 있던데 거기에 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기다리냐. 그 수원지검장 나올 때까지 밖에 나가 있을게. 근데 밖에 나가서 문 앞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쪽 현관과 이쪽 출입문 사이에 그늘이 좀 있는 쪽에 가능하면 가서 여기 앉아 있자고 거기 그냥 앉은 거예요. 기다리느라고. 그랬더니 무슨 연좌농성을 했느니 무슨 심지어는 사법방해라고까지 하던데 제정신이에요 진짜. 이제 그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 관련된 거죠 일단은. 면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항의 겸 상황을 좀 파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부지사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죠.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세게 회유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 어제 어디 MBC 보도인가 이게 나왔던데요. 아예 그 어떻게 회유 압박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방북 뭐 송금이라고 하는 이런 사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다른 문제로 들어가 있는 이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를 해서 이 김성태 회장 쪽에서 뭔가 하여튼 요청을 해가지고 방북을 할 수 있도록 뭐 돈을 보내줬고 그걸 보고를 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거기 이제 검찰 출신들 뭐 변호사들이 같이 갔잖아요. 정상적이지 않다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인권 침해가 심하게 있었다라고 본인은 자필로 또 거기 배우자께서도 편지를 탄원서를 보내고 이래서 그걸 진상조사를 좀 해보려고 가려고 한 거죠. 거기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만나보려고 저희가 이제 그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하는 걸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회를 가는데 원래 그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없이, 서로 했는데 요거 없이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데로 장소로 옮겨서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사법방해라 그러고 또 무슨 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영치금 보내는 뭐 이런 걸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일부 지지자들이. 예. 그게 사법방해예요. 무슨 사법방해예요? 그러니까 얘 인권 개념이 없어. 면회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특별접견 같은 건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막지 마 수사 중이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왜 수사 중이라고 안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저기 수원지검장이 안 나오는데 아니 우리가 그 앞에까지 가서 방에서 기다리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원지검장 판단이 아니야. 법무부 장관 판단일 가능성이 높죠.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누군지는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다 대화들이 녹음되고 기록이 되는데 당연히 그 장소 변경 접견을 해도 거기 가면 교도관이 앉아서 다 보고 듣고 다 해요. 그거 필요하면 요즘은 녹음도 한다대요. 예.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를 뭐 되돌려고 오히려 이 검찰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를 쫙 했거든요. 자 말을 바꿨다 이렇게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한 거예요. 뭔가 방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 쪽에서 쌍방울 쪽에서 북쪽으로 송금을 했고 그것을 뭐 보고했고 이런 내용들을 거의 기정사실해서 그렇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했다 진술했다 이렇게 이제 흘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 다음날 대대적으로 막 썼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이 배우자가 아닌데 하고 이제 탄원서를 썼고 조금 있다가 다시 본인이 자필로 아니나 아니다 입장문을 냈고 이랬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법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독방에 10개월 갇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아드님 뭐 구속 문제까지 나오면서 고립되어 있는 심리적 고립 상태.
그러니까 지금 새날도요. 새날 정보방에 가시면은 이화영 부치사 관련한 어떤 지지자분들이 해줘야 될 일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심적으로 고립돼 있으면은 모두가 날 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검찰의 거래에 이제 손을 내밀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이게 지금 일테면 징역 10년 나올 거를 1년으로 깎아줄 테니까 아마 10월 달에 아마 구속 만료일 거예요. 그러면 혹시 다녀와 보셨어요? 그때 풀어주겠다. 어디요? 그런 딜을 하는 현장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잡혀가지는 않았죠? 안 봐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비디오. 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MBC에 통해서 이 배우자가 공개한 것 어제죠? 7월 네, 31일이면 네. 어제죠. 이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즉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법카는 이화영에게 준 게 아니라 여비서한테 주었다고 진술하여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으로 해주겠다는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딜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 진술을 하라는 딜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변호사는 받아서 마치 이화영의 뜻이라고 하면서 형을 낮추어 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즉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형량이 줄고 다른 추가권은 하지 않겠다는 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 기대로 계속 검찰의 조사에 응하고 있고 갇혀 있으면서 정신적으로도 피폐한 상황에서 자포자기식으로 검찰의 딜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배우자가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없는 말을 꾸며서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화영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국회의원들이 넷이 나가서 그것도 전직 법무장관까지 포함해서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수원지검장이 면담을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느라고. 검찰에 악랄한 의도가 보여서 진상 파악하려고 가신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요. 바로 이어서 시사방송에서 그 편지를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아, 그것도 좋겠네. 자, 그런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한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왔던 모양인데 네. 거기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말이 너무 길다. 불체포 특권 포기 싫으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혀가 길다 이런 표현이에요. 진짜 악랄한 표현이고 좀 가벼운 표현이죠, 진짜. 그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에 가까운 행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정신 나갔나? 이게 무슨 사법방해야? 민영배 의원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써요. 짧게. 이게 이제 논란이 좀 됐죠. 참 무례하네. 뭐라고? 말이 길다고? 너나 짧게 하시길. 하룻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서서히 맛이 가고 있는 중이구만도 아니야. 전라도 사투리야. 중이구마. 한국 정치의 재앙이야. 재앙. 유유. 아 제가 뭐 틀린 말 썼어요. 아 근데 이게 논란이 되긴 했는데 뭐 저쪽 사람들이야 민영배 의원 뭐라고 하겠지만 무례하다고. 진짜 무례한 건 한동훈이죠. 진짜 무례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말 있어요. 법무부 장관 계속 일국의 법무장관 자꾸 그러는 분이 진짜 어디다 대고 말을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한테 말이 너무 길다? 불체포 특권 포기 싫으면 말하라? 뭐예요? 이게 무슨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번에 김철민 보다 의원인가요? 처음 봤어요. 김철민 의원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동훈이 아주 작심하고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도발을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급을 지금 대통령 후보 급으로 끌어올리려고 장난질을 심하게 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누가 봐도 모르겠냐고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하잖아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있어요. 자기 지지 세력들은 얼마나 그렇죠. 좋아하겠어요. 사이다라고 좋아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점잖하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런 격언이 있다니까요.
검찰한테는 정치 검사들한테는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이 있다면서요. 거칠게 하셔야 돼. 이렇게 세게 부딪혀야지. 아니 제가 세게 하려고 하면 이 정도 안 해요. 더 세게 해요. 근데 진짜 정말 말이 길다니 그게 무리한 거죠. 진짜 무리한 거죠. 이게 무례한 게 아니라 이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심하게 친 거예요. 이거는 도발. 네. 도발을 세게 한 건데 근본 없이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어쨌건 그래서 개혁성, 제가 선명성, 하도 없이 투쟁성에서 가장 앞선되신 분답게 한동훈한테 너나 짧게 하시길. 아니 엄청 길게 했잖아요. 봐보세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은요, 봐봐요. 어,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고 검찰청 몰려가 드러눕고 이것도 드러누웠냐고 누가 기다리느라고 거기 가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마땅한 데가 없어서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 내고 고자가 몇 개예요 지금. 지금 저 가족 접촉 면회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나는 그 말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이게 주저리 길게는 자기 혼자 다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새날 방송을 그 진짜네. 보수 언론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도로 많이 나오는데 민영배 의원 그분들한테 한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아마 방송 나갈지도 몰라요. 언론은 가장 기본이 있거든요. 정치적인 편향이나 노선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에는 충실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조선일보가요. 정치적으로 왜곡을 신나게 잘하는데 그래도 제가 조선일보에다 욕을 세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는 기자들이 일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다수의 선배들이 있고 일부 있다고요. 진짜 제발 부탁드리는데 사실은 왜곡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분. 말씀 다 하시려고 보면 한 2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여기까지. 예. 예. 아이고. 어우 시원해 근데 막 시원해요. 더워 죽겠는데 너나 짧게 하시길. 나 훌륭했어요 진짜. 아니 지금 사실은요. 예. 오늘 어떻게 이동관 그걸 안 하시던데. 주제를 그 다음에 또 다루니까 정보가 안 시키려고.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 좀 비서들한테 이제 던져드리면 알겠습니다. 피드백이 이제 방송 직전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예. 하여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금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명락회동이 있었어요. 명락회동이 뭐래요? 이재명, 이낙연. 그 자꾸 명락대전, 명락회견, 회동. 양이 회동. 아니 하여튼 그렇게 쓰는 게 글쎄요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음. 왜요? 그 어감이 약간 좀 뭔가 그 야당 쪽을 약간 좀 야당 쪽 인사들을 좀 뭐 비하까지는 아니어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잠깐 있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네. 오, 그렇게까지 보시네. 예를 들면 예전에 한 80년대까지 야당 당수들이 어디 잘 모르는 데 가서 만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약간의 희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넣어서 왜 그걸 무슨 그 이름 석자 각각 두 분이 이름 석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편한 거 갖다 무조건 땄잖아요. 뭐 재낙도 아니고 명락도 아니고 뭐 명연도 아니고 말이야. 어제 이 논란을 재연도 아니고 어제 그 정청래 의원 나오는 방송에서 한번 잠깐 짧게 한 적이 있었는데 왜 명락일까? 어감이 가장 확실하게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감이 가장 부르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봐보세요. 명락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하여튼. 그럼 이름을 하나 우리가 지어볼까요 한번? 이거 조중동 잘 보시고요. 우리 이름 한번 지어볼 테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양이 회동이야? 도대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이제 용어를 갖고 딴지를 거시면은 하여튼 뭐 그렇다 하고요. 예, 명락해동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냐고요? 그거요? 언론에 나오는 보도는 제가 먼저 판을 깎게요. 예. 저는 만남 자체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니 안 만날 이유가 있나요? 네, 잘 이루어진 것 같고 예. 거기서는 사실상은 분위기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사진에도 잠깐 보셨지만 화기애애했대요. 왜냐하면 겁나 화기애애했던데.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강하게 뭔가 푸시하고 이재명 대표는 쩔쩔맨 것처럼 보도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본 보도는 그런 보도는 없었는데 예. 다만 어떻게든 이 두 분의 사이를 좀 벌려놓으려고 애를 쓰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 김영진 의원의 그날 김영진 의원이 거기 예. 동석했잖아요. 배석을 했죠. 아니 동석이에요. 제가 보기엔 배석 아니고 동석. 사진 자- 보여줘봐요. 자꾸 그걸 뭐 네. 앞에서 두 분 얘기하고 뒤에 배석한 게 아니고 예. 왜 근데 저걸 배석이라고 해요? 동석이잖아요. 같이 네 분이 같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 아,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저 봐봐 저. 밥상 따로 받고 앉지 않고 같은 밥상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같이 앉았잖아요. 저런 건 동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배석은 뒤에 뭔가 뒷받침해 주려고 앉는 걸 배석이라 그래요. 그렇구나. 동석이네요. 예. 네, 동석이야. 오늘 용어 정리 확실히 합니다. 자, 기존 언론들 저거 동석입니다. 네. 자, 동석으로 보는 게 맞다. 음. 다만 이 두 분은 현 대표, 전 대표니까 그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을 한 분씩 가서 이거를 그분들이 배석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같이 어울려서 저녁 식사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김영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약간 방점이 달랐죠. 좀 잘 좀 통합해서 좀 잘 좀 이끌어가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는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거기다가 약간 혁신, 뭐 변화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만큼 있는데 거리가 이만큼 있는 것처럼 이만큼 떨어진 것처럼 지금 언론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근래에 보니까 정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 너무 아파요. 특히 방통위를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 보니까 저게 다 뭐겠어요. 그러니 저것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저 미래에 있을 정치적인 전망까지 막 곁들여가지고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는 것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요리를 해서 그걸 그냥 먹으라고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 오늘은 이거 안 돼 이러면 저도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제1야당의 마지막 퍼즐. 그러니까 언론들에 의해서 간격이 좀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는 하나 되는 이미지를 얻고 싶고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고 여기에 이제 부딪히는 측면이지만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전화 면접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지막 퍼즐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이제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을 다 밀어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이 과정들이 교묘하게 섞이는 건데 오히려 저런 회동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은 그래도 큰 문제 없다. 여기 이미지 갖고 가고 싶은 이 느낌을 언론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갈등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고 싶어 한다. 이런 의도인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좀 바로잡아야 돼요.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 저는 훨씬 품이 넓으리라고 봐요. 자기 존재감을 거기서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묵직하게 있는 그대로 묵직하게 별다른 뭐 없이 제가 어디 그 광주 전남 쪽에 조사한 게 있던데 그 조사를 보니까 그걸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있고 이낙연 대표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 대표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 56.8%,
잘못하고 있다 32.5%. 이 잘못하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뭐냐면 왜 제대로 못 싸워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에 광주 KBS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 44.7%.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왔어요? 네. 정치의 거리를 두고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18.8%. 당내 주류를 견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14.2%. 새로운 정치를 구축하고 독자적 행보를 해야 한다 10.2%.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앞서 해석하신 그 내용하고 딱 맞잖아요. 물론 이게 수도권에 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거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저거는 광주 전남 민심입니다. 예. 다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실지가. 어떻게 하셔야 될지가. 본인이 이제 저런 여론대로 움직일 거냐. 예.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저 그래프는 보지 마시게요. 왜냐하면 저거 보면 또 그렇게 해요. 이재명 대표가 35.1, 뭐 이낙연 전 대표가 9.2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거 보이지 맙시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광주 그리고 저도 안 전남 나왔잖아요. 민심이에요. 저도 안 나온 걸 왜 보이고 그러세요. 전에는 제가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오니까 보이지 마시게요. 저건 뭐였냐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 거예요. 저게 지금. 그렇죠.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전국 여론조사인데 네. 리서치 부리하고 예. 거기도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범진보 쪽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네.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 전 대표가 거기서 굳이 당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렇게 품이 좁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워딩을 여러분들이 행간을 읽으셔야지 그대로 읽어갖고 악플 써버리면 내가 방송할 때 곤란해.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악플이 달려요. 민영배도 수박이다 이렇게. 저한테 수박이라 그러시면 그냥 내가 읽어드렸잖아.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데 민주당은 수박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뭐 수박이라 하시든 말든 제가 수박 아니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이 여름에 수박이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왜 자꾸 수박 해가지고 수박을 모욕하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세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수박원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니까 민심은 이미 사실은 평판이 끝나 다 있는데 알아. 네. 끝나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저분께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뭔가 당권을 또 잡고 싶어하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어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잠깐 그런 얘기 하길래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가느냐 어쩌냐 이런 얘기 하길래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최고의 혁신은 내년 총선 승리다. 내년 총선 승리가 최고의 혁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총선 승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자기한테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중간에 그 무슨 10월 사태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네. 기왕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할까요? 10월 사태설이요? 네. 다음 질문이었는데. 그래요? 혼자 진행하세요. 아니 뭐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 10월 사태설 민영배식 해석. 저는 그거는 제가 오늘 그 CBS의 무슨 김현정의 뉴스 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 말의 발원지인 그 장모 소장이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하던데 제가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뜬금없다가도 이렇게 뜬금없는 경우는 처음 본다. 제가 저 자료를 그래서 제가 오늘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현직 의원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러고 뭐라 하냐면 이제 이렇게 10월 뭐 사태설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돼 버렸으니까 이건 이제 무효화가 됐다. 이제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그래요? 한번 봐보실까요? 네. 처음에는 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K 의원 누군지 다 아세요 이제 우리 김두관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슨 철험회를
네, 네. 끌어들였다며요. 철험회가 이제 저걸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철험회 오늘 아침에 철험회 얘기도 해줬는데 네. 철험회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국회 공정사회 포럼, 음. 공정사회 포럼입니다. 정확하게. 거기서는 저런 분위기도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저건 명백하게 자작극 아니면 어떤 음모행가에 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이 또 거둬들였어요. 뭐냐면 또 하나 말씀드리면 10월 사태는 못한다. 왜냐하면 장성철 본인이 김을 뺐기 때문이다. 뭐 제가 이런 말이었죠. 제가 저걸 보고 오늘 당내 이 대표님 측근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확인해 봤거든요. 완전히 사실무근이래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가끔 저렇게 스스로 뇌피셜을 작동시켜서 꾸며대는 말로 재미를 보고 그걸 한 번씩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클릭수 올리고 관심 받고 존재감 높이고 이건데 저는 어제 제 그 관련해서 방송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권력 의지가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사퇴하고 쉽게 뭐 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내가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는 캐릭터에 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원전에서 저하고 제가 당원전에 초대받아서 가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예. 그때 분명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사퇴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도 저런 걸 만드는 건 도대체 저는 저 의도와 행태가 뭔지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 방송국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저런 분 출연시키지 마세요. 그럼요. 저 방송국에 저녁 때 그 방송에 나와서 그랬대요.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또 나오고. 지금 뭘 한다고. 요걸 생계형 평론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만요. 관심 끌기용? 아니 진짜 그랬다면 제 말을 그 방송국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요. 만약 진짜 그렇다면 그러니까 근거를 대지 않고 저렇게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에 확 무슨 이 낭설이 퍼져서 아무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저런 건 평론가들이 하면 안 돼요. 제가 10년 동안 저 기성 언론들의 출연 제의를 몇 번 받아봤는데 다 거절했거든요. 지금이라도 부르세요. 내가 설명해 드릴게. 시사를.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아니, 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도 저는 분명히 아니 제가 거기 멤버인데 아이고 김두관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을 했잖아요. 그 당에서도 정말 낭설이라고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무효가 됐다고? 자, 그럼 겸해서 하나 질문 여기 드려볼게요. 저 새날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혹시 새날은 그런 사람이 출연이 안 되죠. 아예 안 부르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과하게 뇌피셜을 통해서 그게 조금만 더 나가면 음모설이거든요. 요게 이제 연결이 되면 방송이 재미있어. 거기다가 하나 더 섞어. 비하인드까지. 그럼 방송이 예능이 되는데 너무 예능이 지나치면 대중을 설득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컷. 윤석열 정권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동관 저 내정자한테도 후보자한테 그 내정자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이상한 이 언론사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결론이 끝이 뭐냐면 파탄이에요. 종말은 뭐냐면 파멸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접근해서는 자신한테도 세상에도 좋은 것이라고는 일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명심해야 돼요. 이거. 그럼 이 질문 겸해가지고 이제 끝나실 시간 돼서 예. 민주당 지금 현실적으로요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게 최근에 이동관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히려 국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망가지는 폭주거든요. 민주당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쪽은 지금 총선 앞두고 이제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법도 원칙도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 갈 때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깨지는 수밖에 없어요. 부딪혀서. 그런데 부딪혀서 깨지는데 너무 조심스러워해요. 자, 한 장면을 놔둬야 된다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터졌다 그러면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터지면 그것에 대응하는 장면 하나를 남겨둬야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강력하게. 어떻게 싸웠다라고 하는 한 장면을 남겨놔야 돼요. 안 되겠으면 168개 텐트를 쳐서 온 국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반대하고 깃발을 올리든지, 아니 정말 안 되겠으면 그냥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머리를 깎든지, 아니면 진짜로 한동훈 장관 말대로 가서 들어 눕든지, 뭔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라고 하는 장면을 남겨야 된다. 근데 그 장면을 만드는데 약간 주저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훌륭하신 말씀이세요. 저도 100% 동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 하다못해 싸웠다라고 하는 증명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민들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민주당 저렇게 싸우는데 네. 나도 나가서 싸우고 싶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촛불이 확대가 돼요. 확산이 돼요. 지금. 자, 이제 여기서 끝내야 이 인터뷰 감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영배 TV 잠깐만 소개해 드리고요. 민영배 TV. 참 한 가지만요. 네. 제가 요즘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작년하고 달리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되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일찍 마감하셨죠? 네. 올해도 일찍 작년에는 마감될 2배였는데도 거예요? 일찍 마감했는데 올해는 제가 어디 가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더니, 지금은 춘군기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농협 351- 오늘 방송 내리 나갔습니다. 화면에 351-1131-8776-13. 새날 구독자의 힘을 좀 보여주세요. 네. 자, 민영배 의원 뭐 한 10,000원씩만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튜브 구독도, 네. 민영배 TV 구독도 100명 줄었어요. 100명 줄어서 힘드시니까 알람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좀 그 방송을 좀, 유튜브를 좀 못하기도 했죠. 민영배 TV를. 지금 우리도 54,000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 빨리 만들어서 민영배 의원실에서 원래 그런다고 했는데 실버 버튼 빨리 공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근데 오늘 방송 듣고 보니까 역시 민영배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요 고맙습니다. 또 네. 갑자기? 아니, 뭐냐면은 해안이 역시 저 같은 사람보다는 한 100배 나으신 분이구나. 놀려먹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개혁성, 선명성, 투쟁성에서 가장 선두에선 민영배방에 같아라 6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고맙습니다. 봬요. 예. 네. 예.